오늘 코스피가 서킷 브레이크 발동, 코스닥은 사이드카 발동하면서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올해 네 번째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했고 역대 세 번째 낙폭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한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상 부담입니다. 차익 비용의 상승을 우려를 했고요. 빅테크 기업의 회사채 발행입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회사채 발행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스페이스X가 회사채 발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IPO를 통해 가지고 많은 자금을 모집을 했는데 다시 또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시장에서는 AI 수익성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이스X가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최소 200억 달러 규모 회사채 발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AI 투자 대비해서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죠. 사티아, 사티아 나델라 CEO가 AI 산업의 가격 경쟁 심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의 핵심 인재 유출 소식도 매도세를 부추겼고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16% 넘게 급락한 게 그리고 알파벳 A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게 오늘 시장의 하락을 불러왔다.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에서의 매도 우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이 30%가 넘게 되면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6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매도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금감원장이 단일 종목 ETF 발행에 대해서 호의를 한다. 그래서 자기가 몸져 누워서라도 이걸 막았어야 했는데 이걸 발행한 게 후회된다. 왜? 한쪽으로 쏠리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요. 앞으로 이제 또 대응을 어떻게 계획을 잘 세워서 가져가야겠죠. 그리고 코스닥은 시총 1위부터 10위죠. 대형주의 약세,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반도체 하락으로 그게 좀 하락이 나왔다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킷 브레이크, 뭐 사이드카 이게 있는데, 자 사이드카하고 서킷 브레이크 약간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이드카는 5%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이제 또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또 기준이 좀 다릅니다. 코스피는 5%, 코스닥은 6%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서킷 브레이크 오늘은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이제 8%, 15%, 20%이 단계별로 이제 진행이 되면은 멈췄다가 다시 거래가 되는 상태인데 20%까지 하락이 되면은 이거는 아예 그날 장을 닫아버리는 상태다. 닫아버리는 상황이 온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에서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하면 1분간 이게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20분간 모든 매매 거래가 중단이 되고 이후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재개됩니다. 2단계는 15%를 기준을 잡고 동일한 내용을 다 보시면 되고 3단계는 20% 기준으로 해서 아예 문을 닫아버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발동하면 안 되는데 자꾸 발동을 하다 보니까는 우리 투자자들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드카 같은 경우는 속도 조절, 경고, 서킷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전체 중단 안전 장치로서 역할을 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그다음 코스닥의 지수의 지금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하루 만에 코스피가 910포인트 하락. 그래서 등락률은 9.99 하락했습니다. 대형주 쪽에서 10.31, 그다음에 중형주에서는 5.54, 소형주는 4.41. 그래서 하락 종목이 859, 상승 종목이 46. 완전히 오늘 폭탄 맞아버리는 하루였습니다. 자, 코스닥은 올라간 것도 없는데 하락은 똑같이 나옵니다. 76.88포인트 하락했고 등락률은 7.94. 대형주가 8.84, 소형주가 7.45, 중형주가 7.45, 소형주가 5.92. 하락 종목은 1574, 그다음에 상승 종목은 134개. 양 시장 다 너무 심하게 두드려 팼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해서 우려했던 이야기가 현실이 좀 다가왔습니다. 제가 대형주 쪽으로만 계속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정책을 발표를 해서 이거를 분산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중소형주가 그다음에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 순환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똑같이 하락해 버리니 많은 투자자들이
전망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근데 이따가 코스닥은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점점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은 코스피 엄청나게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매도하고 선물도 매도하고요. 외국인은 코스피 매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선물은 매수를 했고요. 자, 기관 쪽에서 보면은 코스피 쪽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 쪽에다가 완전히 두드러 패버렸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에서 봐도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외국인과 기관 이걸 보면서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개인이 이거를 언제까지 방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개인이 매수했지만은 이걸 방어를 하지 못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이렇게 하락세가 좀 많이 나왔는데 차트를 보고 또 한번 우리가 어떻게 또 시장이 진행이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의 9.99 하락이 꽉 차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락이 나온 이유는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하락이죠. 지금 넥스트 거래죠. 거래되고 있는데 뭐 10%대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11.32 14.3%까지 하락세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 두 개만 올려놓고 이 두 개가 하락하니 전체가 하락해 버리는 너무 지나치게 불균형이 만들어져 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5월 달부터 계속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경고를 안 했어요.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5월 달부터 5월 11일부터 계속해서 경고를 했던 그런 상황인데 저는 제가 지금의 뭐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관론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저는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 합리적으로 이야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4월 달에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그 전에도 하락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투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상승했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더 간다, 더 간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했었고, 그 다음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터져가지고 여기서 터졌을 때도 저는 더 간다. 옛날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서 주식이 끝나는 게 맞지만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주식 사랑 때문에 여기서 더 끌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달부터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경고를 이야기했고 어제도 라이브 방송에서 경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방은 제한적이고 하방은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것도 여러 번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했던 게 지금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시장을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면은 거래량이 힘이 없다는 것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하나 볼게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렇게 상승할 때 이 흐름과 조정 나온 후에 이 상승한 흐름 그다음에 이 또 조정 나오고 나서 이 상승의 흐름을 보시면은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길게 상승하고 여기서는 짧게 상승하고 여기서도 짧게 상승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이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대형주도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위험한 자리에 많이 지금 들어와 있다. 내일이 정말 중요하다. 내일이 여기에서 반등을 어떻게 해주느냐의 요인인데 내일 만약에 반등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시장은 하락으로 돌아서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5월 달부터 이 상승에 대한 추세 흐름이 여기에서 꺾일 수 있다. 꺾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는 상승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때는 비관론자들이 많았죠. 제가 상승한다 할 때는. 또 여기에서 지금 하락한다 할 때는 긍정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긍정과 부정을 그때그때 맞춰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리적으로 보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일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내일 잘 봐야 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은 제가 여기서부터 뭐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다가 또 여기서 하락했을 때 어떤 분이 또 레버리지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레버리지 투자 이야기했습니다. 차라리 레버리지를 투자할 거면 코스닥, 코스피는 인버스나 코퍼스가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락했을 때 제가 750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었고 다시 또 하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750포인트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코스닥은 묻지도 따지도 말고 투자를 하시면 된다. 계속해서 코스닥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종목별로 봤을 때 매집은 다 끝났지만은 정부 정책, 그다음에 국제 시장의 흐름에 그걸 타지 못해서 지금 눌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또 바뀌게 된다고 하면 코스닥 쪽에서 정말 많은 종목들의 급등세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측에서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승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8월 달에 전당대회 있다 보니까는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은 정부 측에서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750포인트 아래로 오면은 무조건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장이 급락이 나와서 특히 주도주를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는 이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도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주도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응은 빠르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응이 늦으면 늦을수록 부담은 더 커지니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5월 달부터 이야기했던 게 대응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응은 오고 나서 일이 벌어지고 나서 대응은 힘들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방송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